누구나 한 번쯤 툭 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거나 잠들기 전에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자책하며 이불킥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랬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니 차라리 다행이다. 앞으로 조심하면 되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른다면 정말 큰 문제다. 상황이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대부분 원인은 말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거나 정색한다면 다시 한번 그 상황이나 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의도대로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말은 곧 나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도 하고 오해하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거나 달변가처럼 말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거부감 없이 잘 전달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어찌 보면 특별할 것도 없는 기본적인 방법들이지만 기본만 잘 숙지해도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무심코 내뱉던 나의 말을 돌아보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바로 강연이 이명신 작가의 공동저서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입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공감과 소통의 말인데요. 사실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책은 어떻게 발음을 하고 또는 어떻게 발성을 해야 하는지보다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체로 쓰여 있다 보니까 저도 그랬고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혼자만 이야기하는 혼잣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함께 소통하는 언어로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임이 좀 많은 편이다. 친구도 많은 편이다. 인간 관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일의 특성상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많고
사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모임과 만남이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때론 즐거우려고 나갔던 모임에서 너무 피곤해져 집에 돌아오면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 단 10분이라도 눈을 붙여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모임, 그런 만남이 있지 않은가?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뭔가 할 힘도 기력도 없는. 도대체 얼마나 신나게 떠들었기에, 얼마나 말을 많이 했기에 기력이 달리고 피곤하냐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그 반대의 경우다. 때론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힘이 들 때가 있다. 나는 스스로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몇 사람이 대화의 80% 이상을 주도하는 모임에 나가면 내가 정말 듣는 걸 좋아하나 의구심이 든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수다를 듣는 게 너무 힘들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얘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남들도 자신의 얘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글로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한다. 내 말을 남들도 다 재밌어 하고 관심 있어 할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의 병세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그들과의 만남은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진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모든 대화의 주제를 가로챈다. 남의 얘기가 어느새 자기 얘기로 바뀐다. 우리 엄마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서 걱정이야. 이 얘기 속엔 그래서 내가 슬퍼, 힘들어. 그러니 나를 좀 위로해줘. 나의 속상함을 좀 들어줘. 라는 속내가 들어있다. 그러나 언제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우리 아빠도 아프셨잖아. 정말 그때 나도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더라고. 그렇게 힘든데 남편은 나 몰라라. 맨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어제도 새벽에 들어온 것 같아. 요즘엔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먼저 자버려. 그 인간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래도 요즘 애들이 컸다고 나 대신 애들이 지 아빠한테 잔소리하는 거 있지. 아, 딸 키운 보람 있네. 아휴, 우리 큰딸이 살이 쪄서 큰일이야. 나는 안 그런데 지 아빠 쪽이지 뭐. 난 애 같아서 미치겠는데 걘 왜 이렇게 천하태평인지. 우리 동네에 사는 언니 딸내미는 운동하고 식이요법 해서 한 달 만에 8kg을 뺐다는데 근데 난 애 굶기는 건 못하겠더라. 나의 슬픔은 어느새 다이어트로 바뀌었다.
난 누군지도 모르는 그 친구 동네 언니의 딸내미 소식까지도 들어야 한다. 나는 나의 슬픔을, 걱정을, 고민을 얘기하려다 그냥 입을 다문다. 그 얘기를 꺼냈다가는 그 친구 주변 사람들의 근황을 다 들어야만 할 것 같아서이다. 피곤하다. 그 피곤함이 싫어서 난 더 이상의 새로운 주제를 절대 꺼내지 않고 입을 꾹 다문다. 그냥 그녀의 수다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면서 음, 음, 영혼 없이 응대한다. 그렇게 그녀의 쉴 새 없는 수다를 듣고 돌아오는 길은 늘 피곤하다. 이런 수다장의 특징은 나, 내, 우리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말을 낚아채 자기의 이야기로 전환시키는 재주가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자기만 재밌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 늘어놓는다. 덕분에 의도치 않게 나는 그녀의 자식들과 동서, 얼굴도 모르는 그녀의 친구와 동네 언니들, 그리고 동네 언니들의 자식들 근황까지 알게 된다. 내가 왜 얼굴도 모르는 동네 언니의 자식들까지 알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수다 떠는 한두 시간이 아깝다. 혹시 누군가 자기 얘기를 별로 하지 않고 있다면 혹시 내 말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시간은 유한한데 나의 말이 길어지면 상대의 말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수다쟁이는 상대의 입을 닫게 한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린 시절 엄마와의 대화도 그랬던 것 같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다 신고 있는 브랜드 운동화가 신고 싶어서 그 운동화 좀 사달라고 하면 엄마는 단박에 안 돼, 돈 없어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도 또 졸으면 엄마의 어린 시절 고생했던 얘기를 듣고 또 들어야 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밭에 나가서 이렇게 시작되는 어린 시절 고생했던 이야기는 1절을 넘어 3절로 향해 간다. 끝까지 듣기 피곤해진 나는 됐어. 신경질적으로 말하며 문을 쾅 닫고 내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리곤 서운한 마음에 며칠은 입을 꾹 다문다. 혹시 내 아이가 나의 소중한 친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 혹시 상대의 말을 내가 빼앗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것이 손에 잡히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뺏긴 사람은 그 서운함이 오래 남을 수 있다. 말을 빼앗는 것은 상대가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쏙 넣으려는데 확 낚아채 내 입속으로 넣는 것과 같다. 얼마나 얄미운가.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내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 그런데 모처럼 상대방이 입을 열었는데 그 말마저 빼앗는다면 상대방은 굳게 입을 다물 것이다. 상대의 입을 열어야 마음도 열 수 있다. 말이 많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다. 누구나 말을 잘하고 싶어 한다. 그 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재미있게 말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너무 감동적으로 말해서 심장이 두근거린다. 저 사람이 말하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아마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지인 중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정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떠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확할 것이다. 그는 늘 말을 장황하게 끊임없이 잘한다. 끊지 않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날도 셀 기세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불행하게도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말을 많이 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얼마 안 된다. 발음이 아니고 내용이 문제다. 내용이 장황하다. 그와 대화하는 중에는 늘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뜻인 거지? 라고 몇 번이고 확인하게 된다. 그렇게 몇 번이고 묻고 또 묻다가 되묻기도 힘들어 그냥 떠들게 둔다. 그냥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모르겠다. 그의 말은 귀를 헹구듯이 이쪽 귀에서 저쪽 귀로 스치고 지나간다. 참 착한 사람인데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그리 즐겁지 않다. 그와의 대화는 집중력과 지구력을 요한다. 만나기로 약속하면 살짝 부담되어 한 걸음에 달려가지 못한다.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자주 보고 싶지는 않다. 그 사람의 인성이나 성격, 기타의 이유가 아니라 단지 말 때문에 자주 보기가 부담스럽다. 말이 많아도 그 말이 재밌거나 유쾌하다면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얘기도 10번 들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얘기가 지루하고 따분하다면 한 번도 끝까지 듣기가 힘들다. 당신도 혹시 말 때문에 만나기 꺼려지는 사람은 아닌가? 이 심성 착한 지인의 실수는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은 상대가 모두 다 이해할 것이라는 내뱉는 족족 다 알아들을 것이라는 착각을 깔고 말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다. 내가 막 떠들면
떠드는 대로 상대가 막 다 알아들을 것이라 착각한다. 말하는 사람은 알아듣게끔 얘기해야 하는데 말하고 싶은 대로 떠든다. 말하는 사람은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듣는 사람은 듣고는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다. 내가 그때 말했잖아. 언제? 내가 착각하는 거겠지. 나한테 말한 적 없어. 아, 그때 거기서 말했잖아. 그래? 그때 만났지만 그 얘긴 안 했어.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너는 늘 내 말을 그렇게 허투루 듣더라. 중대 사안일수록 감정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 말을 장황하게 하는 그 지인은 워낙 착해서 상대와 크게 다투는 경우는 드물지만 피해를 보는 일은 자주 있었다. 예를 들어 자신은 약속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상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바람을 맞힌다든지 돌려받기로 하고 준 물건을 상대는 주는 거라 생각해 돌려주지 않는 식이다. 결과만 보자면 바람을 맞힌 사람,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따지고 보면 원인은 착한 지인이 제공한 것이다. 착한 지인은 말이 많아서 손해를 보는 격이다. 말은 내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 막 떠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잘 전달되었는지 가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억하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되묻기로 각인시켜야 한다. 다시 되묻기가 쑥스럽다면 말을 쏟아내면서 상대의 표정을 살펴야 한다.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지루해 하는지, 흥미로워 하는지,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말을 이어갈지 아니면 멈출지를 결정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가 흥미로워 하지 않을 말을 장황하고 지루하게 늘어놓을 바엔 정확하고 짧게 내가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게 낫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원하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미괄식보다는 원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빨리 끝내는 두괄식이 좋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지루한 남자보다 차라리 과묵한 남자를 좋아한다. 지루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짧고 굵은 화법이 호감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지? 또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오해하지?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말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게 말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자신이 원하는 말을 왜곡이나 오해 없이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죠. 저도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말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많이 꾸미려고 하기보다는 진솔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먼저 말을 하기보다 상대가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수려하게 잘 하는 것보다 내 말을 어떻게 해야 잘 전달하는지, 누군가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말이란 또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